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건조주의보가 경북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오늘 하루 경북에서만 7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 예천에선 마을 주민 등 360명가량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3.1절 휴일에도 각종 행사를 비롯해 행락객들의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손은민 기자 전해주시죠. 네, 현재 경북 예천 산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고 영천과 상주 등에서도 잔불 정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해가 지고 진화 헬기가 모두 철수하면서 소방과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불이 난 곳은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의 한 야산에서 난 불입니다. 순간풍속 초속 11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산림청은 신고 20여 분 만에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시 1시간여 만에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2단계는 피해 면적이 30에서 100헥타르이거나 진화 시간이 24시간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불을 피해 낙상 3리와 오지리 등 마을 주민 240여 명이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고 불이 난 곳과 인접한 복지시설 2곳의 입소자와 직원 등 120여 명도 몸을 피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상주 은청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3시간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 중이고요. 이보다 앞서 오후 2시 20분쯤에도 영천시 화남면 월곡리의 한 밭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졌다가 4시간 30여 분 만인 1시간 전에 겨우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철 절단 작업을 하다 튄 불씨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이 불로 5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예천 산불의 진화율은 30% 정도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민가와 사찰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오늘 경북 성주와 문경, 포항, 경주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북부 동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내일까지 대구 경북 전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합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당세가 가장 강한 TK는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여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후보들은 천하람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역 현안을 언급하기보다는 정치 공세의 시간을 할애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 경북 합동 설명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을 위한 퍼포먼스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3.8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보수의 텃밭인 TK 표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의 도덕성이 공격받으면 필패라며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시세 차익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 전날까지 도덕적인 문제로 공격당한다면 내년 총선 실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후보는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후보임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비방을 일관하는 흑색선전, 민주당 주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분들 이제 그 허무맹랑한 개변을 그만하시고. 황교안 후보는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의 면면을 싸잡아 비판하며 자신만이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계승해서 보수의 가치가 분명한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람 후보는 지역 현안에 집중했습니다. 구미를 리쇼어링 특구로 지정해 해외 기업들이 구미로 돌아오도록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일자리가 돌아오고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갖는 더 강력한 리소어링 법안을 대통령께 촉구하는 연판장을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최고위원 본선에 오른 김지현 후보는 정권 교체 1등 공신인 대구 경북은 그동안 대접을 받지 못했다며 영남 공천 학살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새 지도부 입성을 위한 막바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28 민주운동 기념식이 열린 대구를 찾았습니다. 강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따로 만나 양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달빛 동맹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3월 국회는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따로 만났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3월 국회를 통과하도록 각자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도 정부와 함께 3월 국회에는 반드시 군공항 특별법, 쌍둥이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고요. 대구 경북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부 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이기보다는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각각의 위상 정립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법에 명시된 중추공항이란 용어를 빼기로 국민의힘 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두 공항 위상 정립에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덕 신공항과 대구 경북 지역의 관문공항인 이 대구공항과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건가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빛 동맹 차원에서 추진하는 달빛 고속철은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하는데 두 도시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구와 광주, 광주와 대구를 잇는 어떤 관문이고 통로다. 이건 하나의 철도, 경제성을 통한 하나의 철도가 아니다라는 점에 서로 의견을 합치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대구시가 쏘아올린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보장에 대해서도 오는 4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역시 2.28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전후 혼란의 시대, 부정부패한 독재 정권을 정면 겨냥한 2.28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운동인데요. 2.28에 참여한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후배들은 63년 전 그날을 재현하며 감동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정선거가 버젓이 벌어지던 1960년, 대구의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의롭게 거리로 나섰습니다.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내린 일요일 등교 지시를 거부하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뜻을 굽힐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살리며 학원 내에 미치는 정치력을 배제하라! 63년 만에 작성자가 확인된 2.28 결의문에서는 불의에 대항한 결기가 여전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뒤끌린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련다. 최초의 민주운동 2.28은 마산 3.15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초의 민주운동으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2.28 주역과 시위에 참여한 8개 학교 학생 대표 등은 두류공원 2.28 기념탑을 참배했습니다. 2.28은 바로 대구, 경북의 정신입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와 폭력에 굴하지 않으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63주년을 맞은 올해는 2.28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영국 더 타임즈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기록한 기밀 보고서까지 발굴 확인돼 특별전이 열리는 등 2.28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14년 전 포항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이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 일대가 한반도 지질 자원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화석 가운데 상당수가 체계적인 관리나 별도의 보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요. 지질 자원에 대해서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른 12명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길이 10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큰 나무 화석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 나뭇결과 웅이가 선명합니다. 2000만 년 전 한반도에 자라던 나무가 퇴적층에 묻혀 돌처럼 굳은 것으로 당시의 식생과 퇴적 환경 등을 엿볼 수 있어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약 2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나무 화석인데요. 2009년도에 그 포항 지역에서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상황이고요. 나무 화석이 처음 발견된 장소인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일대에선 나무 화석, 즉 규화목이 너무 흔하다 보니 주민들은 나무 화석을 집에 가져가 야외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규화목이 마당에 굴러다니기도 하고 조경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규화목을 봐도 이거를 아주 가치 없이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길 가다 보면 있는데 이래서 아주 소홀히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10여 년 만에 초대형 나무 화석이 새로 발견됐지만 뚜렷한 보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산단 하천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은 땅 위로 노출된 부분만 5m에 이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금강리 나무 화석처럼 나무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흰남노 태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거 둘러패니까 갑자기 엄청난 게 초대형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크기가 큰 규화목이 발견된 것은 포항에서도 10여 년 만의 일이어서 학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동해면 일대에서는 신생대 제3기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화석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지질자원 추가 발굴 및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국내 한학계와 금석학의 거두인 청명 임창순 선생의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임 선생은 서예가로도 현대사의 족적을 남기며 이 시대 마지막 선비로도 불리는데요. 그의 아들조차도 몰랐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 4.19 혁명 직후 교수 데모 당시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는 구호를 친필로 쓴 임창순 교수. 이후 성균관대에서 해직되고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됩니다. 우리나라 한문학 국학의 요람인 태동고전연구소 지곡서당에서 1999년 타계 전까지 30여 년간 인재를 길러냈고 이곳 출신 80여 명이 유수의 대학 교수, 연구자로 활동했습니다. 한학계와 금석학의 거두, 청명 임창순 선생의 잘 알려지지 않은 30대 대구 교사 시절의 모습이 사진전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1946년 추정 경북중학교 시절 서예부, 서정한 군의 글씨가 가장 뛰어나다는 설명도 남아있는데 실제 부산의 유명한 서예가였던 소정 서정한으로 보입니다. 1948년 추정 경북여중 교사 시절 소풍, 광주리로 된 도시락, 쌈을 싸먹는 모습, 여학생들의 교복이 제각각인 점이 흥미롭습니다. 1949년 경북여중 연극부 학생들과 공연 후 찍은 사진, 연출을 맡은 청명 선생은 부원들의 용투에 또 한 번 감격한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연극을 지도했다든가 연출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6.25 전쟁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 갔던 1951년 국사편찬위원회 근무 당시 자갈치 시장 인근 청사 앞에서 훗날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신석호 당시 사무국장과 찍은 이 사진은 초창기 국편의 역사를 말해주는 귀한 기록입니다. 청명 선생의 아들 임세권 안동대 명예교수는
아버지의 청춘 앨범이라는 제목으로 소장하던 사진첩을 활용해 사진전을 기획했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버네큘러 사진, 즉 일상적 사진 전시 형식으로도 주목됩니다. 일상적인 것을 담는 사진첩을 만든 사람의 어떤 감성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측면, 그날그날의 어떤 느낌 이런 게 그대로 반영이 돼 있어요. 전시회는 오는 4일까지 안동 유한사랑 갤러리에서 열리고 3월 말부터는 대구에서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에 이어 경북 지역도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경북의 미분양 주택은 9,221가구로 전달의 7,674가구보다 1,547가구가 늘어 20.2%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증가율 10.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13,565가구로 전달에 13,445가구보다 120가구가 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3월 대구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085가구로 경기 8,138가구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219가구로 올해 월 평균 입주 물량 25,806가구보다 26% 적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2월 대구 경북 제조업 업황 BSI는 58로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2월 대구 경북 비제조업 업황 BSI도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61로 나타났는데 역시 지난해 10월 74로 나타난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